안녕하세요.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작은 경제 지표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도미노가 돼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거대한 연쇄 반응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물가란 서울 아파트 가격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싶죠. 전혀 관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끈을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3%입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인데요.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높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예상을 깨고 낮게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숫자가 거대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 신호탄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파트, 미국에서 온 신호입니다. 아니, 숫자 3%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는데 하는 아주 강력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바로 이 기대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기대는 곧바로 달러 가치에 영향을 주죠. 보통 미국은 수출에 유리하게 하려고 달러가 약세인 걸 선호하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달러는 좀 불안한데? 하면서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통화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역 정책이죠. 원문 자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예를 드는데요. 갑자기 캐나다에 관세를 10% 올리겠다고 한마디 하니까 전 세계 환율 시장이 출렁거렸잖아요. 이처럼 요즘은 한 사람의 말 한마디, 예측 불가능한 정책 하나가 얼마나 큰 불안 요인이 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미국은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한국은 이 흐름에 선뜻 동참하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걸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90%가 넘는 확률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를 꽁꽁 묶어두고 있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환율이 1,440원까지 치솟았어요. 너무 부담스럽죠? 둘째, 주변 나라인 일본 엔화랑 중국 위안화 가치도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만 버티기가 힘듭니다. 셋째, 환율이 오르면 당장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내 물가를 자극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 이유로 부동산에 묶인 가계부채를 말씀드렸죠. 이 표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가계부채가 주로 생활비 중심이라서 충격이 와도 좀 분산이 되는데 한국은 압도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몰려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 하나가 흔들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행, 제2금융권, 건설사까지 줄줄이 무너지는 말 그대로 도미노 현상에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거시 경제적인 압박들이 마침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했다면서 왜 내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는 거야?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국채금리 같은 세계적인 금리 자체가 오르고 있고요. 둘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이익을 더 내려고 가산금리를 슬금슬금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스트레스 DSR 같은 제도로 대출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죠. 결국 시장에 돈이 돌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원문 자료에서는 이 한마디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10월 15일 이후 엄청난 폭락이 진행 중이다. 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 결과가 이 데이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강동구의 한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무려 52%나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뭐 특수한 거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는 강력한 신호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강동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서구나 동대문구처럼 그동안 가격 방어가 꽤 잘 되던 지역들에서도 수억 원대의 하락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불패 신화라고 불리던 송파 서초 같은 강남권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도 4억 원이 넘는 하락이 기록됐습니다. 이건 시장의 냉각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이 어마어마한 돈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증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경제적 변화의 다음 단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무려 80조 원입니다. 80조 원. 원문 자료에 따르면 이 돈은 원래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던 말 그대로 대기 자금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차트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선 돌파를 눈앞에 둘 정도로 급등하고 있죠.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원문 자료는 이 현상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머니무브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돈의 이동이죠. 부동산 시장에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주식시장이라는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대한 자금의 재배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종합했을 때 원문 자료는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을까요? 그 전망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분석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돈줄이 막히고 또 있던 돈마저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돌지 않는 시장은 절대로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원문 자료가 폭락이나 붕괴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하향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무조건적인 추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너무 올랐던 집값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어쩌면 시장에 꼭 필요한 건강한 과정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변화는 내 자산 가치가 무너지는 두려운 폭락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영해야 할 조정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